깜짝이야. 마리가 왔어. 우리 하는 것보다는 마리 찍는 게 더 좋을 수만 있을지도 몰라. 맞아요. 영상 시작할 때 마리를 넣어주고 영상 끝날 때 마리를 넣어주면은 썸네일을 마리로 하면 썸네일 말인데 내용이 막 보편적 출생 등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마리 동물 등록했대. 그래서 마리 아, 진짜요? 칩이 있어서 막 삑하면은 인식도 우와. 되고 동물 등록 번호가 있대. 지금 이게 의무예요. 안 하면 과태료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행정력이 왜냐면 비슷한 논의가 출생 등록에도 나오는 게 이제 어쨌든 행정력과 강제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뭘 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편적 출생 등록이나 아니면 출생 통보제 이런 거 할 때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쏠 때 안 쏘면 과태료를 문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의료기관이라는 데서는 뭐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심리적인 다 누가 정말 말 그대로 쫓아다니면서 저 여기서 아이가 태어났는지 아닌 건지 쫓아다니면서 할 것도 아닌데 과태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가 사실은 더 본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이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논의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되게 약간 아이러니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은근히 이름 못 지어가지고 한 달 다 돼가지고 출생신고 해가지고 과태료 내는 사람들도 많대요.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이제 장명소 같은 데 맡기는 거죠. 그러고 이름을 받아가지고 지어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출생 통보제와 관련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사실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내역을? 빠밤. 최초 공개. 인상적이었던 건 확실히 어쨌든 우리는 당연히 원칙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역할이 그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시스템, 행정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어쨌든 이게 실무를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어떤 제도의 본질보다는 야 이게 시스템적으로 구현돼가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름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핵심은 그냥 어떤 애가 태어났을 때 그 출생과 관련돼 가지고 이 아이를 식별할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인 건데 이게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키값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키값? 키값이라는 건 사실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어떤 데이터가 얘가 그냥 얘인지 식별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걸 가족 관계로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이 여자와 이 남자의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일무이한 이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실존이. 근데 뭐 그거를 조금 뭔가 그래도 좀 옛날보다는 깨보자 했던 게 이제 호주제 폐지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 관계를 옛날에는 이제 아빠 중심으로 다 조직을 했다면 이제는 그걸 깨고 이제 나 중심으로 나에 대한 증명서가 있고 내 위로 누가 있고 내 밑으로 누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건데,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키값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면 되지 않냐 싶은 건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기존의 시스템을 다 드러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지. 원해도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한국에 있는데 본국 대사관에 못 가는 외국인들은 출생신고 못하죠. 대사관이 받아주는 데도 있고 안 네. 받아주는 데도 있고 대사관에 못 가는 사람도 있죠. 난민 신청자다 이런 사람들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인 건데 그렇지. 그런 사람이 좀 수배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네. 높고, 대사관인데도 아이디 카드를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여기 불법 체류하고 있으니까 안 돼, 돌아가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 이게 사실 국적 문제랑 출생 등록 문제랑 구분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게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왜요? 왜냐면은 사실 너무 개념 구분이 어려우니까. 그거는 우리가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장부를 마련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국적을 부여하자라는 걸로 알아들으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지. 기존의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기존의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부 시스템은 약간 국적 부여를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취지야.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받아주면 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취지인데,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하면. 근데 그것은
개념 구분과 상관없이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적이랑 사실상 연동이 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상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가족관계 등록법에 국민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외국인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한국인이 외국인이랑 결혼하면은 혼인관계 증명서 떼보면은 외국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약간 저기 있는 게 그렇다고 그 외국인에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부여되거나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본인이 되어서 그 사람의 기본 증명서를 내지는 않죠. 그치만 그걸 등록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 어쨌든 그 국민만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에 국민의 그쵸, 가족관계 그쵸. 등록을 어쩌고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 법에 따르더라도 외국인도 가족관계 등록이 될 수 있다니까? 가족관계 등록할 수 있다고 외국인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가족관계가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그냥 데이터성으로 그냥 내가 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이 되는 거랑 내가 그 원 데이터로 내가 존재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니까. 그리고 그걸 제한하는 근거 조항, 명백한 근거 조항이 없지. 어디에도 없다는 없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빡빡빡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이제 법률안 뭐 회의록을 봤더니 법무부에서 이런 걸 요구했다더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국적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적 부여에 대한 것들이 가족관계랑 연동된다라고 명시된 게 아니라 가족관계는 그냥 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를 정리한다라고 쭉 나와 있고 국적법은 국적법대로 따로 나와 있는데 그 두 개의 이 관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누구도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건 없고 다 이제 실무상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혼돈 그 자체인 거지. 국적법상으로도 이 사람이 국적이 뭔지를 확인하는 어떤 증명서를 주는 제도가 딱히 없는 없죠. 거예요. 귀화하면 뭐 귀화 증서를 준다던가 그런 거는 있기는 한데 그냥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이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용이. 병원에서 출생했으면 병원에서 나오는 출생 뭐죠? 증명서. 증명서가 있고 그렇죠. 한국인이면은 당연히 이제 동사무소나 뭐 구청에 가가지고 출신고하면 이제 거기에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시스템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증을 주는 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소년 되면 이제 주민등록 청소년증 또는 뭐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차례 나오지만 그 이전에는 여권을 만들지 않으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그걸 기본 증명서가 대체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내 기분은 본 적이 없는데. 호주제 때 한번 내보세요. 그래요?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도 재판 받잖아. 다 알파벳이 입력된다고 알파벳이 안 들어가진 않아. 근데 그 데이터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의 이름이 내 배우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완전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메모처럼 그냥 되어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뭐라 그럴까? 만약에 한국인 조마리야. 조마리는 기본 증명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마리에 대해서는 내 칼럼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따로 조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배우자가 외국인이야. 이러면 그냥 이름만 딱 들어가 있어. 조회가 안 되거나 어떤 따로 별도의 키값이 없는 거죠. 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사실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실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인 이주 여성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이름으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서 남편의 이름으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는 일선의 공무원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라던가 그치. 본인 이름으로 떼면 되지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거나 그것도 되게 웃겨요. 그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에 대한 것도 그냥 대법원 예규 정도로 가족관계 등록 규칙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로 규정돼 있는데 근거도 없어요. 개발자를 다시 할까봐. 개발하자. 개발자를 다시 할까봐. 이게 개발자를 다시 해서 이 시스템을 다시 짜자. 베터랑 선배들이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기술로 안 되는 게 없다. 근데 문제는 더럽게 복잡해지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말은 있어. 가족관계 등록부에 영어가 입력이 안 돼가지고 외국인의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동에게 불이익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그냥 실무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건지. 최근에 그 인권위 신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한국계 중국인 내지는 뭐 대만계 중국인인데 이렇게 한국에서 뭐 중국인의 이름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갈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 그거를 한국식으로 읽은 그렇지.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한국식 한자로 지은 이름이어도 그거를 중국식으로 읽은 거. 김씨면은 진뭐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 김씨가 이제 진씨가 되는 거죠. 읽으면.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나 뭐 이런 데서 읽을 때, 쓸 때 되게 이제 낯선 이름이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차별을 뭐 이렇게 유도한다. 뭐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걸로 놀림을 받는다라고 해서 뭐 그거를 이제 기입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뭐 그런 게 본인이 있었다고 선택할 수 해요. 있도록.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일성이 특정이 안 되면은 오히려 더 이게 이 사람이 내가 진뭐뭐인데 뭐 내 이름이 진뭐뭐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은 진뭐뭐로 된 그 증명서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뭐 요지는 식별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맞아요. 요새 트렌드가 왜 말하다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그거 하면 안 되는 이유나 딱 끝나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동이나 출생등록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과 시스템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좀 가장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호주제 폐지나 나이스 시스템 옛날에 만약에 진짜 난리 정말 엄청 싸웠죠. 그리고 정부 3.0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막 몇 년도를 거쳐 특히 나이스 같은 경우도 그때 또 논란도 많았잖아요. 이런 학생들의 정보를 막 다 전산해서 통째로 관리하는 게 되게 괜찮냐. 뭐 어쨌든 그런 걸 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이 합의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출생등록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합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